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거의 지나가고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송년과 신년을 기념해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함께 고생한 동료와 가족, 친구들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었지만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도 이런 모임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마다 신년을 맞으며 송년회 겸 신년 경축회를 하는데, 이때에는 부서별로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한 해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죠.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도 들뜨다 보니 쌓였던 감정으로 말다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니 남이나 북이나 똑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이 송년회 겸 신년회를 기다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짜 밥 때문입니다. 조합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북한에서는 부서에서 내는 돈을 가리켜 조합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또 열풍인 것이 바로 음주 단속인데요.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술 때문이죠. 북한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발전된 기재도 없을 뿐더러 북한에는 한국처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휘발유, 윤활유를 비롯해 자동차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대부분 간부들이 타는 공무용차 혹은 기관, 기업소에 소속돼 있는 사업소용차가 많은데요.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타는 승용차보다 기관, 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승합차, 봉고차,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심합니다. 집중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불시에 교통안전원이 나와 음주 단속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음주 단속은 명절 전야에 이루어지는데요. 교통안전원의 월급은 0.5달러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나 물건을 뜯어내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안전원들은 명절 전야의 집중 단속을 주동적으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운전수들이 명절 전야에 한 장에 15kg짜리 휘발유표를 몇십 개 준비합니다. 매 구간마다 트집을 잡고 단속하는 교통안전원들이 많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식료공장 화물트럭 운전수가 빵을 운반하다 단속되면 휘발유표 한 장을 주든지 혹은 빵을 한 박스를 주든지 담배 한 보루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규정을 위반했다고 위반 딱지를 붙이고 기업소 당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수들이 당, 행정,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수들은 교통안전원과 평상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해도 명절 전후 운전을 하려면 교통안전원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북한 교통량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2014년 이후 평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체증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가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진행됐죠. 2014년 5월 발표된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의 본질은 기업의 시장 활동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재정관리권, 인사권, 무역권, 생산물 처분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기업소에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의 시장 활동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킨 것이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현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계에 기업의 시장 활동을 편입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각급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여전과 다르게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소에서 원료, 자재, 설비 등 물동량 운반을 위한 운수수단들이 필요했죠. 생산을 활성화해야 공장, 기업소에서 더 많은 수익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들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돈 좀 번다는 기관, 기업소들은 모두 중고 화물 트럭들을 수입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북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만 대형 화물 트럭들은 일본 중고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 관련 사망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중국 관광객 3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달려가 시진핑을 만나고 귀국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직후 중국 정부가 6.25 전쟁 시기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 연고자들을 관광단으로 조직해 북한에 보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32명의 사망자가 났으니 김정은이 난처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관광을 주동적으로 조직한 시진핑을 볼 면목이 없게 됐죠. 김정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아무 죄도 없는 조선금강개발총회사 총사장과 정치부장, 보위부장을 즉각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관광을 주도한 회사가 KKG 소속이기 때문이죠. 교통사고가 난 곳이 황해북도의 도로였는데 경사가 급하고 커브가 심한 굽인돌이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 날이 저물던 때였습니다. 보슬비가 내려 미끄러운 데다가 굽인돌이 구간을 돌다 보니 덩치 큰 대형 버스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다고 합니다. 속도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대로 차가 도로 밖으로 굴러떨어졌고 심한 부상을 입은 4명을 제외하고는 관광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운전수도 사망했습니다. 그 후부터 관광과 관련돼 가이드 매뉴얼이 생겼는데 비가 올 때에는 절대로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다닐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교통 관련 문화와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북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